상승폭 둔화, 전세시장은 불안 계속이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매매 전세 꺾여가고 있죠. 더 꺾일 거예요. 요새 반전세 늘어났다고 많이 하잖아요. 1월 20일부터 9억 이상 아파트 보유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만 가능하게 해놨더니 집주인들이 이거 이용해서 반전세로 돌려버린다. 안 그러면은 더 밖에 뭐 해야 된다, 뭐 전세 올린 것으로 아예 새로 계약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뱉어내야 되니까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연장하는 거죠. 이것 때문에 많이 생긴 거죠. 그런데 상승폭 둔화됐다고 하고 있죠. 갭투기 어디가 많이 들어갔을까요? 근 1년간 아실이라는 데서 분석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들어갔던 데가 어디다? 경기 화성시다. 경기 화성시 어디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동탄, 원투. 그 외에도 수원이랑 붙어있는 봉담? 이런 쪽으로도 좀 들어갔을 수 있지만 화성의 핵심은 동탄 원투죠. 굉장히 많이 들어갔다. 두 번째, 노원구는 갭투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일단 사놓고 30대들이 노려보기 좋은 아파트라고 그랬죠. 학군? 나쁘지 않죠. 뭐 상권? 나쁘지 않아요. 이쪽은 좀 서울치고는 저렴하기 때문에 물가도 저렴한 편이다. 교통, 4호선, 7호선 이런 거 다니잖아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30대들이 갭투기로 사놓고 모아서 추후 입성할 계획으로 매입을 한다. 그런데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죠.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생각해서 그런 형태가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갭 껴서 영끌해서 패닉바잉으로 사는 수요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싸게 팔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가격이 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지도 못하겠다라고 다 떨어져 나오고 집값이 지금 정말 이렇게 오른 게 맞냐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뚝 떨어진 다음에 내 집 마련을 하면 되는데 계속 오른다는 생각 때문에 저런 행동을 한다. 자, 그 다음에 경기 남양주시, 제가 늘 까는 데 있죠. 여기 동탄, 다산, 별내도 있지만 핵심은 다산이죠. 그 다음에 뭐 인천 연수구, 인천 부평구 이런 데도 엄청 많이 들어갔죠. 인천 장난 아니었죠 이번에. 그 다음에 경기 부천시 마찬가지고, 수원, 용인 이런 데들 갭투기 엄청 많이 들어갔다. 특히 아까 이야기했던 뭐 노원 같은 경우 30대들 실수요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샀을 수도 있지만 투기 수요들도 많이 들어갔죠. 갭투기 많이 들어간 지역에 다주택자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 다주택자 비율이 높고 그 다음에 갭투기가 많으면 뭐가 들어가요? 일단은 보유세 내야 되죠.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 보증보험 가입해줘야 되죠. 3주택 이상일 경우 전세에 대해서도 세금 맞죠? 임대소득세 이런 것들이 이번에 추가되면서 점점 더 부담이 커져갈 것이다. 특히 수도권에서 법인 많이 들어간 거, 법인이 가장 위험하죠. 이번에 6억 이하 공제 없애버리고 최고 세율 때렸다. 여기까지가 617이죠. 그리고 710 때 원래 12, 16 때 최고 세율 4%까지였는데 요거 6%까지 올려버리죠. 최고 세율 받는데 최고 세율 자체를 올려버렸다. 엄청나게 많은 보유세가 나타나게 된 거죠. 언제 나와요? 올해 말. 내년부터는 법인 중과세가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오르기 때문이다. 양도세가. 가장 많이 들어간 청주 같은 경우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동탄. 갭투기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법인으로 들어갔다. 투기꾼들 많이 들어간 거죠. 인천, 그리고 수원, 오산, 평택, 부산 진구 다 여기서 많이 나올 것이다. 어차피 저거는 6억 이하 공제받으면서 보유세 안 내고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세금이 폭탄이 들어온다. 그럼 늦어도 내년 5월까지는 팔겠죠. 근데 내년에 팔면은 양도세도 더 붙는데 가격도 더 떨어지게 생기니까 올해 벌써 팔려는 거죠. 벌써 움직임 보이고 있는 데들 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반대로 이제 6월까지는 보통 5, 6월 데이터가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5월로 들어가죠. 신고일 기준이니까. 자, 6월 이후, 그러니까 이제 7월부터는 법인에서 개인으로 반대로 가는 거래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근데 법인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래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그 지역에 이제 법인 매물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요 경우에 임대 분양 전환 같은 경우도 법인에서 개인으로 넘어가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확 늘어난 지역 같은 경우 저기는 법인 없겠는데 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임대 분양 전환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죠. 저렇게 법인이 많이 들어간 데를 지금 사야 돼요. 오히려 상승폭 오르고 있다고 하죠. 지금 쫄리는 건 어느 쪽이에요? 법인 쪽이 훨씬 더 많이 쫄리죠. 언젠가는 떨어지겠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 올랐으니까 뭐 본인들 말대로는 손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한 차례 큰 폭락 한번 오게 되죠. 매번 10년 주기설이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10년에 한 번씩은 경제위기가 왔고 그때쯤 되면은 항상 부동산 폭락이 나왔다. 마지막에 들어가는 영끌 수요들이 피해를 떠안고 지금 팔고 현금화하는 사람들이 결국에 승자가 된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기다린다고 해서 손해보나요? 저금리니까 뭐 손해본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는데 큰 손해 안 보죠. 그런데 저금리니까 화폐가치 하락은 3%씩 되는데 화폐가치 하락도 안 되고 있죠. 지금 물가도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는 1%밖에 안 되니까 뭐 2% 정도 손해본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은행에 맡기면 마이너스 금리인가요? 스위스 은행이에요? 거기다 물가 상승률도 화폐 가치 하락하는데 금리는 저금리라서 손해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가가 안 오르고 있다는 거는 유동성이 그만큼 돌고 있지 않다는 소리고 그럴 때는 현금 확보를 해서 노리고 있던 실물 자산이 가치가 하락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이라고 그랬죠 제가 뭐 주식이나 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공부하고 들어가라고 그랬지? 이번 같은 경우는 한번 쭉 폭락했었죠. 막판에 무리하게 들어갔으면 무리가 될 수도 있었죠. 권선구 투기 세력 누구였냐? 갑자기 거래량 24건에서 7건으로 증가하고 매매가 쭉쭉 올린다. 78건 중 법인이 사들인 아파트는 총 16채 20.5%죠. 주식회사 이름도 땡땡땡 주식회사 해가지고 이름 뒤에 바로 붙이는 거죠. 대충 만든 법인이라는 거죠. 대충 만든 법인들이 탈세하려고 저렇게 샀는데 법인 강화됐죠. 언제 많이 나올까요? 6월 뒤에는 안 나올까요? 내년 6월 뒤에? 그때 되면 또 기사들 선동하겠죠. 절세 매물이 이제 들어갔다. 앞으로 오를 거. 내년? 내후년? 계속 버틸 수 있을까요? 저런 법인들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냥 종부세 안 무서워하다가 나온 거 보고 당황할 수도 있죠. 내고 나서 금매물을 내놓을 수도 있다. 양도세 건 뭐고 급하죠. 종부세율 인상 언제? 21년 종부세 부과부터 6% 적용이죠. 2주택 이하의 경우 3% 적용이죠. 문제는 여기다가 플러스 공시가격 인상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인상해야죠. 지들 말대로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공시가격은 왜 오르는 걸 반대하느냐. 현실화율 늘었어요.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2017년, 2018년 동결됐고 2019년 1% 올랐죠. 당연히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동일하게 맞춰도 인상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70%도 안 되는 현실화율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혜택이다. 그런데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죠. 추가 세율 인상 올해 말에 나온다는 얘기죠. 6.17 대책 때 취득세 부담 인상 더 살까요? 다주택자들이 증여도 12% 한다고 그랬죠. 쉽게 될까요? 8% 12% 5억짜리 아파트 하나 산다고 해도 12%면 얼마예요? 6천만 원이에요. 여기다가 오르고 하면은 최소 1, 2억씩은 올라야 될 텐데 다주택자들이 살 수 있겠냐? 이익을 보겠냐? 10억짜리면은 1억 2천이에요. 취득세만. 다주택자들이 더 늘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법인도 마찬가지고. 법인이 더 살 일은 없죠, 이제. 거래 절벽, 아까 거래가 지금 7월, 8월 될수록 뚝뚝 떨어지고 있다. 다 신고된 게 아니다 하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이죠. 신고 기한 고려하더라도 절반가량 이상 떨어졌다. 이사철 전세값이 변수다. 이사철이 언제 많이 돼요? 애들 방학 때 맞춰서 많이 되죠. 7월 말부터 8월 사이. 이때가 이사철인데 이 모양이다. 다른데 수도권 어떨까요? 인천 지금 완전 망했죠. 경기도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럼 절반 지났는데 9분의 1 수준이다. 신고 기한 고려하더라도 너무 적다는 거죠. 강남은 괜찮을까요? 다주택자 엑소더스 조짐도 보이고 있다. 아까 이야기했죠? 10일 0%다. 17일, 20일 발표하죠. 전체적인 자료는 21일 날 감정원에 올라오죠. 대략적인 일부 발표 먼저 나오고 핵심 지역들 더 오를까요? 핵심은 강남부터라고 그랬죠. 강남 재건축, 신축, 구축 이런 식으로 번져가고 강남에서 서울, 경기, 인천으로 번져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물론 박살나는 거는 외곽부터 박살난다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 강남이 벌써 이런 조짐을 나타내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도 어떨까요? 지금도 뭐 음마가 신고가 거래됐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사들 보면은 항상 똑같은 데서 이야기하고 있다. 저희 저번에 언론에 대해서 달았죠. 어느 언론사들이 간부급들이 해당 지역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특히 선도 아파트 많이 가지고 있어서 선도 아파트를 만들고 그걸 띄우려고 한다. 강남 재건축 띄우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재건축이 오를 상황이에요. 재건축에 대한 완화는 절대 없다고 정부에서 강경하게 나가고 있죠. 그런데 계속 올리려고 한다. 되겠어요? 거기다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가 토지거래 허가제 특히 외국인이랑 법인 등에게 우선 적용 검토한다. 특히 외국인한테 토지거래 허가제 하는 거는 꼭 필요하죠. 실질적으로 주택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혜택 보는 건 없다. 사실상 상업용 건물이나 이런 쪽에서 혜택을 많이 봤었죠. 펜션이나 이런 거. 그런데 하도 외국인 이야기 많이 하고 오히려 한국인들이 외국 투자하고 있는데 반대로 외국인들이 투자한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외국인들이 집값 띄운다 계속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외국인들은 허가받고 살아. 외국인과 법인. 법인은 100% 투기죠. 부동산 법인이든 뭐든 숙소용으로 산다든가 이렇게 사는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도입을 하더라도 상관없죠. 이거 시세차익용인데요. 이런 거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일반인들이 아니라 법인이나 외국인한테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하등 없죠. 게다가 외국인 법인에 대해서는 80%가 넘게 공감하고 전체적으로도 60% 이상이 시행 찬성한다.
대부분의 실수요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공산주의라고 몰아붙이는 인간들, 걔네들이 여론을 만들고 언론에서는 그쪽만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지거래 허가제를 하더라도 실수요로 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죠. 대부분의 실수요들은 찬성한다. 60%, 반대한다가 35%죠. 어느 쪽의 여론이 맞아요? 토지거래 허가제 하면은 공산주의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하자는 거 아니죠. 투기 심리가 강해지고 투기 수요들이 편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잡자는 거죠. 결론, 가장 많이 먼저 떨어질 곳은 다주택 많은 지역, 갭투기가 많은 지역, 그리고 법인이 많이 매입했던 지역, 이 지역들을 위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앞에서 봤을 때 해당 지역들이 좀 겹치는 게 뭐가 있었어요? 많이 보였던 데가 수원, 인천, 동탄, 청주 등등 법인, 갭투기가 많이 들어갔던 지역 위주로 하락할 것이다. 상승세 꺾이는 거 보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억 올렸다가 3천만원 낮춘 거를 가지고 급매물이라고 생각하고 법인 매물들을 지금 사주는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앞으로 법인 매물들은 남아 돌 거예요. 매수자들 이상으로. 빨리 안 가면은 못 살 것 같은데요. 떨어지면 사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상으로 많은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급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더 비싸게 산다는 점. 항상 볼 때 법인 많이 샀던 지역들, 그리고 갭투기 많이 들어갔던 지역들, 다주택자들이 많이 왔던 지역들, 투기 강사가 찍어줘서 싹쓸이한 매물이 있는 지역들, 분양 많이 들어와서 집값 띄우기 많이 들어왔던 지역들, 이런 지역들 위주로 많이 떨어지게 될 것이니까 저희가 앞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지역 분석해드릴 거고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생각하고 좋은 지역들에서 많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